안녕하세요. 오늘 어도비 사인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국 어도비에서 솔루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버머윈 굿플랜 정병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자서명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그리고 유효기간이나 필수 보관기간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요거는 아까 변호사님 세션에서도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요거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버머윈 굿플랜 정병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전자서명이란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전자적 형태의 자료로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서명자의 승인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전자서명의 유효기간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그 공인인증서 같은 거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굉장히 짧고 그래서 갱신할 때 굉장히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전자서명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자동 갱신이 되는 것으로 하여 기존의 불편함을 많이 해소하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도비 사인으로 처리한 계약서나 문서들을 국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런 계약 문서들을 정부기관에 제출하셔야 되는 기업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을 답변 또 변호사님께서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체결된 전자서명에 따른 전자문서는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서명 솔루션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당사자 합의가 있는 한 어떠한 전자서명 솔루션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어도비 사인에 따라서 체결된 전자계약도 전자문서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문서가 될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자서명은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어도비 사인에서는 아까 제가 데모 세션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신원 증명을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암호를 입력해야지만 문서가 오픈이 되도록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번호를 통해서 개인임을 인정받으신 이후에 전자서명을 하신다던가 여권을 통해서 인증을 받으신다던가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중인증으로 증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서명자의 이메일 주소와 IP 정보 같은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하셔서도 증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자서명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서명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서명보다 조금 더 고도화, 암호화되어 있는 이런 디지털 서명을 가지고도 서명 자체의 인증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건데요. 글로벌 사인이나 셀스페이드, 뱅크 아이디 같은 굉장히 많은 글로벌 공급업체들과 어도비 사인이 연동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과도 연동하셔서 조금 더 고도화된 디지털 서명까지도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종이 출력본이 없는 파일만으로도 계약이 유효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전자서명으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서면으로 계속 출력해서 보관하고 계셨던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야 될지 말지를 좀 고민하고 있으실 텐데요. 요거도 변호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자서명에 따른 전자문서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전자문서법에 따라서 전자문서의 그런 파일 보관에 대한 법상 조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지켜야 하겠죠. 열람이 가능하고 나중에 언제든지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보관이 된다면 종이 출력본에 없는 파일도 계약이 유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다가 추가하여서 계약 관련 분쟁 시 전자서면으로 증빙된 사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도용해서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인데 여기서는 대법원은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전자서명이 이루어졌다면 그 전자문서는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서에 의하여 본인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 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을 작성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전자문서로서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서명에 대해서 전자인증업자 같은 경우에 보안이 확실한 그런 사업자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제적 기준을 통과한 어도비 사인 같이 보안이 확실한 업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보낸 모든 문서를 저장하는 어도비 사인의 스토리지 문서 보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도비 사인에서는 이제 스토리지에 그 문서를 보관하시는 거는 계약 기간 동안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은 얼마든지 이 문서들을 그 관리 탭에서 보실 수가 있고 저장을 해두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된다고 해서 이 문서를 저희가 그냥 바로 폐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90일의 유예 기간을 드리고요. 이제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면 90일 동안 그 업로드 되어 있던 문서를 다 백업 받으셔서 다시 저장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리텐션 폴리시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폴리시를 통해서 문서 보관이 조금 여기에 저장되는 게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특정 기간 동안만 저장이 되게 했다가 이제 내부 서버로 뭐 저장을 하신다던가 또는 API 콜을 통해서 외부 시스템에서 이제 하시거나 특정 기간 동안 있다가 삭제하거나 이런 다양한 설정들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볼게요. 네, 계약문서 관리 담당자가 조직 내에서 발송된 모든 문서를 관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과 이제 디바이스에 관계없이 조회나 수정이 가능한가요? 라는 2가지 질문인데요. 요거도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이제 조직에서 발송되는 모든 문서들을 한 분이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어도비 사인에서는 프라이버시 관리자라는 권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게 되면 조직 내에서 발송된 모든 문서들에 대해서 검색이나 삭제 등에 대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도비 사인에서 다양한 관리 권한 기능들을 통해서 발송된 모든 문서들을 이제 관리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필요한 문서들을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다양한 디바이스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서는 이제 저희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어느 디바이스에서든지 어도비 사인 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문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7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물품 공급 계약 체결과 같이 기업 간의 거래를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경우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반드시 지켜져야 할 요건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기업 간의 계약을 체결하시다 보면 조금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발생할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변호사님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 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등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것의 증명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타용 동의서를 전자서명에 따라서 작성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문서가 서면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타임스탬프 기능을 활용하여 계약서의 위변절을 방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8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이 필요한 문서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어도비 사인으로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어도비 사인에서도 이제 미리 생성해둔 이런 인감들을 이미지화 하셔서 서명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도비 사인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결제 라인 지정하시고 문서를 전송을 하게 되실 건데요. 전송을 하시게 되면 수신자분께서는 이렇게 메일을 받으시겠죠? 메일을 통해서 검토 및 서명 메뉴를 활성화하시게 되면, 이거 로그아웃 한번 할게요. 네, 서명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웹브라우저에서 문서 오픈하실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 메뉴 통해서 저한테 할당된 필드로 넘어가게 될 거고,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제 서명을 하게 되셨을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옵션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그리기를 하셔도 되지만, 이제 인감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로 미리 등록을 해주시겠죠?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이미지 서명, 네, 제가 여기 대충 도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미지를 이렇게 업로드만 하시면 바로 이미지로 도장을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인감이 이제 디지털화 되어 있다면 어도비 사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정보보안 서약서나 사내 교육이수 확인과 같이 전사적으로 문서를 배포해서 서명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요거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도비 사인에서는 그 메가 사인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대량으로 문서를 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기능도 제가 실제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도비 사인 페이지 보시면 이제 하단에 메가 사인으로 대량 보내기라는 메뉴를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전송 탭이랑은 약간 다른 인터페이스죠. 실제 이메일 주소로 여기에 수신자 리스트를 뭐 일일이 넣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100명, 200명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병합 필드를 통해서 그 리스트를 업로드하시고 일괄적으로 발송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업로드하는 그 엑셀 파일은 저희가 샘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되는 분들의 이메일 주소로 쭉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를 해볼 거예요. 업로드를 하시고는 하단에서 이 문서의 제목이나 내용, 그리고 서명이 필요한 이런 문서를 여기에서 바로 선택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제 정보보호 서약서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업로드 하시고는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그 뭐 인증 방법이라던가 언어 이런 것들 다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든 설정들이 완료가 되신 상태에서는 어느 영역에다가 서명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필드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고요. 아래쪽에서 필드를 추가하겠다라고 넘긴 상태에서 다음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이 거쳐지면서 아까 보셨던 이제 필드들을 생성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제 본 서약서에 대해서 여기에다 서명을 제가 다 일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서명 필드 쭉 드래그해서 배치하시고는 전송하시게 되면 그 엑셀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분들께 일괄적으로 이 계약 문서가 발송이 되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째 질문이네요. 어도비 사인만의 보안성 및 안전성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요것도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데모 세션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의 표준을 저희가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문서가 관리될 때 이 보안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제 다양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저희가 준수를 하고 있고요. 네, 뭐 특정 산업 분야 또는 많은 그 특정 산업 분야에서 규정을 지어놓고 있는 이런 규정들까지도 저희가 많이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관련하셔서는 걱정 없이 활용이 가능하실 거고요. 또 서명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양한 아이디 방식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도 안전하게 관리자분들께서 관리하실 수 있고 발송된 문서들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도비 사인과 기존 소프트웨어의 솔루션 연동 사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아웃룩이나 오피스 같은 연동 또는 다양한 뭐 기업에서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답변 드릴게요.
어도비 사인은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그 아웃룩을 비롯해서 오피스 365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워드에서 뭐 작업을 하시던 문서를 바로 어도비 사인 버튼을 통해서 전송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요즘에 협업 툴로 팀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팀즈에서도 어도비 사인과 통합을 하셔서 긴밀하게 업무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HR 솔루션이 뭐 워크데이나 뭐 SFDC, 뭐 SAP 아리바 같은 이제 굉장히 많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들과도 이미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개발하실 필요 없이 이런 솔루션들과는 바로 연동하셔서 어도비 사인과 통합하셔서 업무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12번째 질문인데요.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어도비 사인 구매 방식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어도비 사용자가 많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요거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어도비 사인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그 계약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문서를 발송하시는 그 사용자분들의 인원수를 기반으로 하셔서 계약을 하시거나 또는 이 조직에서 발송되는 문서의 수량을 기반으로 하셔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 뭐 사용자 인원만 등록을 하셔서 한 사용자별로 이제 150건의 트랜잭션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수량만큼 활용을 해주실 수도 있고, 이제 등록되는 인원은 많고 또 문서 발송되는 수량도 많다라고 하시면 뭐 트랜잭션 베이스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기업의 환경이나 규모, 뭐 비용 이런 거에 맞춰서 유연하게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시기 편한 방식을 도입하셔서 얼마든지 활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서명이 이제 활발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 어도비 사인처럼 국제적 기준을 통과한 전자인증 사업자 같은 경우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앞으로 언택트로 비대면으로 비즈니스를 꾸준히 이어가셔야 되는 기업에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도비 사인 온라인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